455페이지 위험물입니다. 위험물이 잘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뭐예요? 화재 안전 기준 그리고 소방 이론이잖아요. 불꽃 감지기의 종류, 적외선식, 자외선식, 그게 화재 안전 기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적외선식 감지기, 자외선식 감지기, 화재 안전 기준 어디 있어요? 그냥 불꽃 감지기란, 불꽃 감지기 설치 기준은 이렇게 나오죠. 적외선, 자외선에는 말이 없어요. 공기 허비병 감지기도 종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소방을. 그래서 공통편에는 화재 안전 기준 외워야 되는 거, 강약을 구분해 놨고, 또 소방 이론들이, 개통도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고, 화재 안전 기준 쪽은 페이지로 치면 454페이지 이전은 엄청 해야 되는 거고요. 거의 다 하면 좋은 거고. 왜? 이번에 나올 게 확실시 되니까. 근데 위험물은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는 뽑아서 하면 돼요. 뽑아서 하시라고요. 다 하지 말고. 당연히 좋은 거는 위험물도 다 하고, 책에 있는 거. 네? 앞에 있는 것도 다 하고, 공통편으로 치면 둘 다 하면 좋죠. 근데 선택을 하면 앞에 거는 다 하고 뒤에 거는 덜 하고. 근데 뒤에 거를 안 하지 마시라고요. 조금 하시라고요. 이게 합격 방법이에요. 항상 뭘 해도 조금은 하시라고요. 자, 안전거리 딱 나오니까 뭔 생각이 들어요? 필기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요번에 필기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요. 이거 나오면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요.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1차와 2차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 결코 불리하지 않아요. 1차 때는 폭넓게 하거든요. 그게 한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실기만 하는 사람은 좁게 공부하거든요. 그럼 바꾸고 얘기했을 때 실기하는 사람은 필기하고 실기를 안 하고 실기만 하잖아요. 그치, 지금부터. 그러면 이 사람 필기하는 사람보다 좀 더 나으려면요, 계속 좁히지만 말고요, 시야를 넓히라고요. 실기 쪽으로 시야를 넓히라고요. 자, 안전거리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보유공지도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왜 이제 별표도 없냐 하면요, 이게 필기할 때 기억을 떠올리면 된다는 얘기죠. 한 뭐 10%나 20%나 30%나 이렇게 일부 알아두면 되겠죠. 다음 2번에, 즉 458페이지 2번에 또 보유공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제조소하고는 좀 다르게 특이하게 뭐가 있어요. 5번에 보게 되면 공지 단축 5개 저장 탱크. 이 5개 저장 탱크에 물 분무 설비를 했을 때는 공지를 2분의 1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공지를 2분의 1까지 줄이면요, 어떤 이제 결과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이가 공지예요. 보유공지. 여기 S는 요거예요. 이거를 2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그죠? 즉 방유제 전체 면적이 축소가 되거든요. 즉 5개 탱크 저장소 전체 면적을 줄일 수 있어요. 면적의 활용도가 더 높죠. 서울은 땅값도 비싼데. 그래서 줄이려는 노력을 해요. 뭘 해서? 물분무 설비를 해서요. 그 물분무 설비에 대한 기준이 가나다라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해라라는 소방기술사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도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기준을 쓰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딱 4개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표하고는 중요해요. 462페이지, 463페이지에 있는데 소방기술사는 이거 시험 되게 잘 나와요. 둘 다를 쓰라 이렇게. 462페이지, 463페이지요. 이거 다 쓰라고 나와요. 기술사는요. 자, 464페이지 소유단위 계산법 아래쪽에 있는 1, 2, 3, 4 이런 것도 조금 눈에 띄죠. 그리고 465페이지 이 표도 눈에 띄죠. 아래쪽에 있는 표요. 소화 전용 물통, 수조, 8리터, 80리터 이런 거. 467페이지를 한번 봐요. 아래쪽에 물분무 설비가 나오는데요. 그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
물분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은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로 뭐예요?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당의 표면적. 6제곱미터입니다. 6제곱미터 곱하기 20리터 퍼분 제곱미터 곱하기 30분. 위험물은 30분이 많아요. 60제곱미터다. 60제곱미터 곱하기 150 안 될 때는 그 면적 곱하기 150 이상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150이 안 되면 뭐야? 그 면적. 근데 150이 넘었어요. 600제곱미터. 600제곱. 그러면 설계 기법이 이건 다양해져요. 600제곱미터 곱하기 해도 되고요. 300제곱미터 곱하기 이렇게 해서 수원은 산출해도 되죠. 그 대신 구역을 A구역, B구역 300, 300 두 개로 나눠야죠. 150제곱미터 곱하기 몇 개 구역으로 나눈 거예요? 4개 구역으로 나눈 거죠. 근데 100제곱미터 곱하기 6개 구역으로 나눠서 100 곱하기 이거는 설계 잘못됐어요? 제대로 해요?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설계 미스예요.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70페이지에 뭐 이런 거 나올만 하잖아요. 그죠? 중이라고 쓰는 거. 자동차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 4개를 쓰시오. 근데 쭉 읽어보면 화재안전 기준하고 닮은 게 꽤 있네요. 그래서 위험물도 화재안전 기준을 많이 보고 위험물 보게 되면요 좀 많이 도움이 돼요.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위험물 기준이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참 잘 돼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474페이지를 한번 봐요. 밑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에 굵은 글씨로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흡수관 기준이죠. 펌프가 있는 흡입식 배관. 자, 1번에 흡수관은 펌프마다 전용으로 설치할 것. 2번 흡수관에는 여과장치, 후드밸브에 부속된 것을 포함한다. 그럼 후드밸브에 여과 기능이 있다. 그러면요 스트레이너 별도 필요가 없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스프링클러 옥내 쪽에서 일본은 이렇게 한다고요. 그죠? 후드밸브에 여과 기능이 있으니까 스트레이너 일본은 안 설치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후드밸브를 설치하고 여과망 설치하고 또 뭐요? 스트레이너 설치하고 막 엄청 설치하죠. 자, 그 밑에요. 수온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후드밸브를, 그 외의 경우에는 개폐밸브를, 즉 부합 흡입 방식일 때는 개폐밸브 필요 없고 정합 흡입 방식일 때는 반드시 개폐밸브 필요하고. 사실은 뭐 이 위험물 기준 있기 전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잘못됐다고. 현장이 왜 불필요하게 수조가 밑에 있고 펌프가 위에 있는데 밸브를 왜 설치해서 이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펌프 수리할 때. 자, 483페이지 아래쪽에 보게 되면 표가 있는데요. 고정 지붕 구조.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콘 루프 탱크예요. CRT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제일 오른쪽에 부상 지붕 구조는 우리가 플루트 루프 탱크라는 거 줄여서 FRT라고 하죠. 중간에 있는 거 부상 덮개 부착 고정 지붕 구조는 콘 루프도 있고 플루트 루프도 있고 지붕이 2개 있는 거예요. 뒤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고정 지붕 구조, 콘 루프 탱크, 부상 지붕 구조, 그리고 오른쪽에 부상 덮개 부착 고정 지붕 구조. 이걸 줄여서 IFRT라고 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쭉 암자 위주로 쭉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기준이니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중요 표시가 있어요. 이 위험물 세부 기준은 점검 쪽으로는 외워서 쓰시오. 이게 예상이 되고요. 설계 쪽은 외워서 쓰시오. 그리고요 계산을 하시오. 계산이 추가되죠. 자, 512페이지부터는 소방시설의 도시기호가 나오는데요. 글씨가 외우는 게 어려워요? 그림 외우는 게 어려워요? 글씨가 어려워요. 즉, 이 도시기호는 쉽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죠? 근데 요즘 들어서 나오는 횟수가 더 늘었어요. 517페이지에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 그리고 519페이지에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종류, 이런 것들은 좀 덜 중요한데 그래도 시험에 출제된 게 있죠. 528페이지는 4번 소방용품, 529페이지에는 5번 수용인원 산정 방법.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설치유지관리화법 별표에 있는 거죠. 설치유지관리화법 별표에 있는 거 시험 출제율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다 출제가 됐어요. 어떤 건 막 2번 출제되고. 성능 위주 설계가 설계 및 시공의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지만 점검 쪽도 이런 부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 성능 위주 설계가 난리예요. 내진 설계가 난리입니다. 소방 쪽으로 큰 이슈예요. 성능 위주 설계하고 내진이 큰 이슈예요. 아직 자리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있죠. 뭐 중, 암 이런 거 참조하시고요. 다 해놨어요. 중요도 구분. 이거 암기예요. 암기해서 쓰라 이거예요. 공통편은 제가 설명할 거 일부 설명을 했고 나머지는 제가 뭐 읽어도 보지도 않은 것도 있는데 아 이거 뭐 중요합니다 한번 얘기해야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표시해놨는데. 그리고 나올 만한 거는 예상 문제 밑에도 다 써놨죠. 답은 위에 있어요. 그죠? 설치 기준 다음과 같다. 밑에 예상 문제는 뭐예요? 설치 기준 몇 개를 쓰시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는 지금 소방시설관리사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일단 제가 중요한 걸 먼저 하다가 보다 보면 뭐예요? 자기가 중요한 게 생기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